15분 만에 듣는 찬란한 로마 제국의 역사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에 기원전 700년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이었어요. 오늘날의 이탈리아 중심부에는 이미 로마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유, 올해는 농사가 참 잘 됐네. 맨 처음 로마인의 대다수는 농부 집단이었다고 하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화려한 갑옷의 전사 위주의 시민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로마의 사회는 더 복잡해졌고요. 슬슬 도시의 모습을 갖췄고 왕이 등장했습니다. 최초의 로마는 이렇게 7명의 왕이 차례로 통치를 하는 왕체제였어요. 그런데 로마의 왕 중에서 그 타리퀴니우스 왕이 있었는데요. 이름도 발음하기 참 어렵지만 굉장히 거만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들은 참지 않았어요. 기원전 511년 혁명을 일으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탄핵, 왕을 로마에서 추방시켰어요. 자, 근데 이제 로마에는 왕이 없어졌으니까 새로운 통치 체제가 필요한데요. 로마인들은 주변을 한번 둘러봅니다. 일단 왕은 쫓겨났으니까 다시 왕을 내세울 순 없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아테네라는 나라가 민주주의라는 걸 하고 있었는데, 아테네의 민주주의도 이게 오늘날의 민주주의랑은 많이 달라서 좋은 통치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는요, 자신들만의 새로운 통치 체제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집정관, 원로원 등으로 대표가 되는 공화정 체제입니다. 그 로마를 다룬 영화를 보시면요, 약간 요즘에 정치인처럼 등장을 하는 게 아마도 다 원로원들일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기원전 500년경 이후부터는 로마의 집정관 시대가 열립니다. 특히 오늘날의 국무총리와 같았던 집정관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임무가 있었어요. 바로 로마를 다른 적으로부터 지키는 것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방어적인 개념이 좀 변질되기 시작해요. 로마를 지키려면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는 다른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264년 정도가 되면요, 로마는 어느덧 지금의 이탈리아와 거의 비슷한 사이즈의 국가로 성장을 해요. 하지만 영토 확장에만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까지 만나볼 수 없었던 아주 강력한 상대랑 전쟁을 치르기까지 해요. 그 상대가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해상 제국 카르타고였습니다. 카르타고는 당시 북아프리카의 지역, 또 스페인의 일부분 등을 지배하고 있었던 되게 강력한 나라였어요. 근데 로마는 이 카르타고의 영토 시칠리아 섬을 빼앗고 싶어가지고 이 강한 나라한테 전쟁을 걸어옵니다. 또 근데 결과적으로는 로마가 이겼어요. 카르타고의 땅을 빼앗아 온 거죠. 하지만 이로부터 약 20년 뒤에 카르타고가 로마를 향해서 복수의 칼을 뽑습니다. 카르타고의 병사들이여, 우리는 여기 스페인에서 출발해 알프스 산맥을 넘어 로마의 북쪽을 공격할 것이다. 다들 준비하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이었습니다. 한니발 장군은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를 공격한다 라는 기가 막힌 전략을 실행을 해가지고 로마의 허를 찔렀어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로마는 카르타고와의 한 전투에서 4만 명의 병사를 잃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는 건 매 한 가지. 차라리 나라를 지키다 죽겠어. 이처럼 당시 로마의 어린 소년부터 심지어는 노예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카르타고에 맞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일종의 예비군 제도를 활용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결국 반격에 성공을 했고요. 기원전 140년경에는 카르타고를 몰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예 멸망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한니발 장군은 독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네요. 자,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로마는 이제 힘이 약해진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였죠. 마케도니아 왕국을 그들의 품으로 흡수시키는 등 명실상부 서양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성장을 했어요. 하지만
로마의 영토가 계속해서 넓어질수록 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로마가 잘 살면 뭐해? 정작 난 오늘 먹을 것도 없다고.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선진국들이 그렇듯 로마에는 빈부격차가 심해졌어요. 로마의 귀족 그리고 원로원을 포함한 특권층은 계속 더 잘 살게 되는 반면에 직접 전쟁에 나가서 피를 흘리는 로마의 평민들은 더 가난해질 뿐이었죠. 근데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는 말을 남긴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잠시 율리우스 장군의 업적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사람은 군대를 이끌고 지금의 프랑스 지역을 정복을 하고 또 바다를 건너가서 영국의 일부분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독일의 일부분까지 로마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 장군의 힘으로 로마 제국은 현재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그리고 독일이 하나의 나라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율리우스 장군은 여기서 만족을 하지 않고요. 그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다시 본토 로마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때 집정관을 몰아낸 다음에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까지 손에 넣어요. 내가 직접 로마를 다스리겠다라는 뜻이죠. 근데요. 왜 또 한 사람이 너무 잘 나가면 시기와 질투를 받잖아요. 결국 민중들의 지도자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 장군은 로마의 귀족들한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하여 로마에는 율리우스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자 두 남자가 경쟁을 시작했는데요. 한 남자의 이름은 안토니우스였고 다른 한 남자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특히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힘을 합쳐서 옥타비아누스에게 대결을 신청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의 이집트도 로마의 땅으로 뺏어오죠. 이때가 기원전 30년경의 일이었습니다. 자, 근데 옥타비아누스는요. 더 이상의 집정관 체제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로마 제국의 황제 시대를 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는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되었죠. 근데 옥타비아누스가 통치했던 기간이 기원 후 14년 정도까지라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 누가 태어났느냐? 바로 예수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교를 전파를 하는데 힘을 썼지만 유대인의 왕이 되려 한다라는 반란죄를 적용을 받아서요. 그 당시 로마에서 강도나 살인자에게 집행이 되던 십자가형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예수의 상징이 십자가가 됐죠. 자, 근데 그리스도교 자체도 유일신을 섬긴다는 이유로 로마에선 종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때는 64년 로마의 5대 황제 네로 황제는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 사건의 범인은 그리스도교인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교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교인들은 지하 무덤에서 종교 모임을 가졌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후에 로마는요. 약 200년간 평화시대, 즉 팍스 로마나에 접어들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축물 콜로세움도 이때 건축이 되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평화의 시대가 끝이 나고 로마의 각 지역에는 너도 나도 스스로를 황제라고 부르면서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새로운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바엔 차라리 로마를 4개로 나눠서 4명의 황제가 각자의 지역을 통치하게 해야겠군. 네, 취지는 참 좋았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4명의 황제는 서로 의심하고 싸우고 다투기 바빴을 뿐이었어요. 완전 난장판이었죠. 그러던 중에 이러한 혼란을 제압을 하고 4개로 갈라진 로마 제국을 다시 하나로 합친 황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쪼개진 로마를 다시 합친 것뿐만이 아니라요. 흩어진 로마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313년 그리스도교를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그 말인즉 그리스도교를 향한 괴롭힘이 끝났다는 뜻이죠. 또
이분은 로마 제국의 수도를 기존의 로마에서 비잔티움, 오늘날의 이스탄불로 수도를 옮겼어요. 그리고 그 새로운 수도의 이름은 콘스탄티누스의 도시, 콘스탄티노폴이라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요. 원래 수도였던 도시 로마 있죠? 아무래도 수도의 지위를 빼앗기다 보니까 도시가 점점 낙후되기 시작해요. 반면 콘스탄티노폴, 새로운 도시는 더 잘 살게 되고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 테오도시우스는 395년 아예 나라를 두 개로 쪼갭니다. 서쪽의 도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로마 제국, 그리고 동쪽의 새로운 수도 콘스탄티노폴을 중심으로 한 동로마 제국, 이렇게요. 하지만 나라가 둘로 갈라지다 보니까요. 특히 서로마가 힘을 많이 잃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476년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합니다. 콘스탄티노폴의 동로마 제국은 이로부터 약 1000년 정도 더 이어지고요. 자, 지금까지 로마의 역사 기원전 700년대부터 기원 후 476년 약 1100년 동안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구나. 로마의 역사를 보면 야, 이거 못 버틴다. 곧 망하겠구나 싶은 순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를 들어 한니발의 공격, 반란 이런 게 참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위기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로마 제국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딩론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하트도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